4월과 5월의 책은 총 4권입니다. 4월에는 두꺼운 책 한 권만 읽어 그 책만 집중적으로 소개할까 하다 은근슬쩍 하나로 엮어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파인먼 평전. 누군가가 리처드 파인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천재가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가 노력했을 때 그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천재이고, 다른 유형의 천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사고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마법사 부류이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먼은 마법사 중에서도 마법사이다. 만약 제가 현재와 과거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리처드 파인먼입니다. 미국 태생의 물리학자로 미국에서는 천재, genius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굵직한 업적을 세우고 양자 전기역학에 엄청난 그 공을 세운 점도 있지만, 대중들은 천재의 전형에 가까운 그의 언행과 행동들 때문에 더욱 기억해요. 막상 본인은 자신이 천재라 불리는 것을 별로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학자가 몇 달 동안 고민하던 끝에 한 교수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슬쩍 보더니 자기 대학원생 중에서 리처드 파인먼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파인먼을 찾아갑니다. 이제 대학원생으로 이제 정신이 없겠죠. 교수님 수업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준비하는데, 이 물리학자가 이제 파인먼에게 이 문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파인먼이 이렇게 보더니 이제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대로 한 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던 찰나에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파인먼이 다시 찾아오고더니 이 냅킨에다가 뭔가를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딱 던져놓더래요. 냅킨을 펼쳐봤더니 자기가 몇 달 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풀이가 딱 적혀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파인먼을 쳐다봤는데 파인먼이 하는 말이, 아까 점심 먹던 중에 잠깐 짬이 생겨서 풀어봤다. 그 외에도 여러 과학자들끼리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파인먼처럼 어떤 공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서로 누군가 얘기할 때, 아니야. 그 파인먼은 그런 식으로 공식으로 풀지 않아. 파인먼의 방식은 이거지. 문제를 읽고는 하고 답을 쓰는 거야. 분명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의 천재성의 일부분은 아버지 교육관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해요. 파인먼은 나중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리키기도 했었는데, 그는 표준화된 교육법,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법을 혐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파인먼에게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무언가의 정의를 아는 것이 곧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Once we walked and he says, that's a brown-throated thrush. He says, know what the name of that bird? It's a brown-throated thrush. In German, it's called a Flügelflügel. In Chinese, it's called a Tinglong-Tong. In Japanese, a Tohatahara. And so on. And when you know all the names in every language of that bird, you know nothing, but absolutely nothing about the bird. Then we would go on and talk about the pecking and the feathers. So I had learned already that names don't constitute knowledge. 무언가의 정의를 습득함으로써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꼬집은 거죠. 역시 영미권 평전들은 빡세요. 파인먼 평전 같은 경우는 파인먼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파인먼이 주로 활동했었던 당시에 물리학계의 변천사,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요한 개념들 등을 굉장히 세세하게 소개합니다. 저자는 분명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리학적 지식이 풍부한지 읽는 도중에 진짜 이렇게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어떤 구간들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다라는 생각으로 어거지로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왜 등장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파이먼이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전반부랑 후반부의 문체나 번역의 질이 조금 달라요. 이 전반부나 후반부나 똑같이 낯선 과학적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이 전반부의 글은 상대적으로 깔끔했었던 데에 비해 후반부의 글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자꾸 턱턱 걸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살펴보니까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역자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역자가 더 뛰어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책 자체의 분량이 많고 두껍다면은 어쩔 수 없이 공동 번역을 해야겠죠. 근데 그 경우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책 전체의 문체를 좀 통일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앤 보어, 확률의 과학, 양자역학. 몇 년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파인먼 평전을 읽고 나서 양자역학 뭐였더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뭐 역시나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 책은 김영사에서 출간한 지식인 마을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과학, 철학 등의 주제를 상징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은 개론서 시리즈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지독한 애서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 시리즈 중 장대익 교수님의 저서를 꺼내들며 이런 분의 책은 감사한 마음으로 무조건 사야 해요 라고 소개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후 이 시리즈를 여러 권 읽었습니다. 장대익 교수님 저서도 몇 권 접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새롭게 부흥하는 양자 물리학이 기존의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을 교체하는 시기를 소개합니다. 이 지식인 마을 시리즈는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개론서를 지향하는 만큼 어떤 분야의 개괄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다만 주제별로 저자가 다르고 편제는 같지만 책마다 전달력이 또 다릅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쉽고 어떤 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아쉽게도 이 책은 후자에 속해요. 어렵다는 뜻이죠. 개론서라고 하지만 물리학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읽다 종종 헤맬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보다 관련 책을 읽고 다시 접하니까 아주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한의학 개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책이 나온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공동 저자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세월 참 빠르다고 어느덧 책이 출간돼가지고 허겁지겁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개론서이고 현대 한의학, 그러니까 21세기 한의학을 소개합니다. 흔히 한의학이라 하면 전통적, 그러니까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정체되어 있다는 선입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학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책은 이런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접했던 개론서와 달리 의학사, 그러니까 의학의 역사, 그리고 현대에 국내외로 진행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절반이 넘어가요. 학부 때 이런 책으로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괜찮은 책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교과서이지만 현역에 있는 한의사들도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죠. 마지막은 다치바나 다카시의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로 일본에서는 총리를 실각시킨 탐사보도를 집필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책을 무진장 좋아하는 애서가였고 집에 더 이상 책을 둘 공간이 없어서 자기 사무실 겸 책을 보관하기 위해 건물을 세운 괴짜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대략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을 최소 10권 정도는 읽으라고 추천했는데요. 웃긴 게 막상 본인은 어떤 전문가를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책을 쌓았을 때 최소 1m 정도의 높이가 될 정도로 읽은 후에야 만났다고 해요. 그와 인터뷰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던지는 질문들의 깊이에 놀랐다는 후일담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다치바나 다카시가 60대 이상의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평생교육원과 비슷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자기 역사 수업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수업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동의하에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책에 싣고 다치바나 다카시가 주석을 다는 식으로 책을 집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역사는 자서전에 가까워요. 다카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자기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자기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행위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치유의 성격이 있어 끝끝내 화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정리할 기회도 제공하죠. 자기 역사를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의 역사가 곧 현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책 서두에서 다치바나는 세상을 거대한 기억 연결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배우는 굵직한 사건들이 기둥을 형성하고 그 기둥에서 수많은 개인의 역사들이 장가지를 이루죠. 개인들의 이야기가 빠진 역사는 앙상한 기둥만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공백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저자가 이 책에 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전후,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살아왔던 세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기록된 역사 말고 그 순간에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사료이죠. 나름 많은 질문거리들을 던져줬어요. 이와 같은 자기 역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과 5월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라면은 나눠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리처드 파인먼 한 명만으로 소개하기에는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여러 권을 한 번에 소개하면 대충 소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권만 집중적으로 소개하면 제 미천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좀 소개했고요. 곧바로 또 이제 6월의 책들을 소개하고 머지않아 7월의 책들도 이번에는 따로 할 거예요. 7월의 책들도 한번 소개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전히 그 책을 많이 읽고 계신다면은 당신의 독서를 응원하고요.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은 꼭 제게 추천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소개한 책들 중에서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